예. 저희는 자리 좀 이쪽. 됐어요. 예, 저희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라는 농민단체, 8개 농민단체가 모인 농민단체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실이 함께 오늘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그 남태령 투쟁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내란에 동조한 농식품부 장관이 있는 그 송민영 장관이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농민단체와 전종덕 의원실의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국민에게는 계엄령, 농민에게 강제 감축, 위헌적인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즉각 폐기하라,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 농정 쿠데타 저지 농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집행위원장이고 전농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권혁주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국정이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 과임 공급을 해소하겠다면서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벼 재배 면적을 감축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감축 면적은 총 8만 헥타르에 이르릅니다. 이 면적은 전체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의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와 시군별 감축 면적이 할당되었고 농가별로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발송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재배 면적 감축을 미이행하는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까지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작목을 선택하고 경작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영농권 침해 행위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미 2019년에서 2023년 평균 쌀 자급률은 94.3%에 불과합니다.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24년은 폭염과 폭우, 벼멸구 등 병충해로 인해 생산량이 더욱 줄어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40만 톤가량의 쌀이 생산되는 8만 헥타의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들어오는 40만 8,700톤의 쌀 수입을 지속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위기에 놓인 식량 주권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농인수위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윤석열 내란 내각이 몰락과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속에서도 무소리만큼 지독하게 집착하듯이 식량 안보와 농민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시장 논리를 앞세워 쌀값 폭락은 방치하면서 다른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할당 관세를 동원해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했습니다. 정부가 가격 하락을 조장하고 국내 생산 기반마저 무너뜨려 왔습니다. 쌀 재배 면적 강제 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부가 말하는 쌀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은 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쌀 공급 과잉은 쌀 생산 과잉이 아니라 수입쌀이 원인입니다. 정부가 감축하려는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는 약 41만 톤의 우리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 면적입니다. 이는 매년 수입하는 수입쌀 40만 8천 톤과 맞먹습니다. 결국 수입쌀을 드리겠다고 우리 쌀 재배 면적을 강제 감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페널티 운운하며 강제적 방식으로 고령농과 소농이라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계엄화의 군사작전 펼치듯이 쌀 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내놓으라고 농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경작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는 농민계엄 포고령입니다. 국가가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농정내란이며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농업 파괴 행위입니다. 내란은 잘못된 것이고 장관이 된 것을 후회한다는 송미령 장관은 아직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윤석열의 농업 파괴, 농정 내란의 돌격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을 훼손하고 강제 감축으로 농업을 망치는 송미령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쌀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률을 지키는데 앞장서 노력해야 될 것이 농림식품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명심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계엄령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언 순서입니다. 실제로 쌀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농민분이시죠. 사다법인 전국 쌀 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님 모시고 규탄 발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쌀 생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기입니다. 우리 벼 재배 농민들은 지난해 너무 어려운 농사를 지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폭염과 병충해, 폭우와 장마는 40년 벼농사를 지어온 저에게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농민의 마음을 후볐던 것은 윤석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천대받아오며 도시근로자의 임금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을 보면서도 농사 짓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정부는 이런 긍지마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50만 전체 벼 재배 농가들의 이번 주부터 감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 농촌은 이미 고령화될 대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벼 재배 농가의 62%는 1헥타 미만의 소농입니다. 80 넘은 고령의 농민들에게도 평등이라는 이유로 타작물 강요하고 300평 미만의 필치 나눌 수 없는 소농들에게도 재배 면적을 감축 강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농사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농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할 권리를 빼앗은 것,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폭력입니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감축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 거짓과 불량함이 가득합니다. 필요한 곳에 가야 할 농촌 개발 사업을 당연히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해야 할 공공비축미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비상시를 대비하는 공공비축미는 40만 톤 중 23만 톤이 소비를 위한 가루쌀과 친환경 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튼튼해야 할 정부의 비상식량이 채
한 달 식량도 안 되는 17만 톤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17만 톤이며 현재 공공비축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장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농민에 철저히 우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 우리 농업에 가야 할 방향이라면 이것은 공공비축미가 아니라 공공수급제를 통해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하여 자행하는 벼 재배 면적 감축, 강제 감축은 곧 국민의 밥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56일간 기후장마는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84%로 끌어내렸습니다. 정부가 현재 재배 면적 13%인 8만 헥타를 감축시킨 상황에서 태풍과 병충해가 대한민국을 휩쓴다면 우리는 바로 식량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정부는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이러한 위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함께 분노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 잔당들이 농민을 상대로 벌이는 현재 폭력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농민들,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이신 양옥희 회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계엄령, 농민에게 강제 감축, 배 재배 면적 강제 감축 즉각 폐기하라. 내란 공동정범 송미령은 자중과 반성은커녕 8헥타에 달하는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을 강행하며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혼란으로 농민들을 몰아넣고 있다. 이번 주부터 50만 전체 벼 재배 농가에게 13%에서 15%에 달하는 강제 감축 통지를 고지, 쌀값 폭락과 내란으로 이미 불안할 대로 불안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재배배 먼저 강제 감축은 자국의 농민을 구제조종하고 수입쌀로 우리의 밥상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쌀이 남아돈다는 거짓 선동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왔다. 최근 5년 중 쌀 자급률이 100%를 넘었던 해는 2022년뿐이다. 곡물 자급률 22%, 세계 최하위 대한민국에서 주식인 쌀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 경작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남는 쌀 강제 수매법이라며 국민 여론을 호도해왔다. 현재 정부가 강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배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는 40만 톤의 쌀이 생산되는 면적으로 현재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의 양과 동일하다. 우연이겠는가? 수입쌀의 안정적 국내 판로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 자국 농민들의 일터를 빼앗겠다는 것,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폭정을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은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배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유언적이고 독재적 발상이다. 농민의 영농권은 농민이 인간으로서 갖는 천부적 권리이다. 이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 강제적 벼 재배 면적 감축은 농민의 천부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뿐만 아니라 농민이 태생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은 벼랑 끝
한국 농업을 온 힘을 다해 밀어내는 것과 진배 없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의 이중고 속에서 2024년산 쌀값은 지난해에 비해 14%나 폭락했다. 그렇지 않아도 피눈물을 흘리며 앞이 막막한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반농업 정책 앞에 속이 까맣게 되어버렸다. 정부는 논에 타작물을 심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면서도 결코 쌀의 공정한 가격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벼를 감축한 면적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그 작물도 과잉 생산으로 결국 가격이 폭락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전무하다. 벼 재배 면적 감축과는 상관이 없는 농촌 개발 사업과 공공 비축미 물량을 갖고 농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을 당장이라도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산불, 일본의 쌀 부족 사태,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인도의 흉년은 기후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사건들이다. 이뿐인가 우리 작년 한 해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목격하여 왔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급격하게 우리 농업을 위협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인 쌀 자급률마저 100%가 되지 않는데 정부의 강제 감축은 기후재앙과 겹쳐 최악의 생산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철저히 외면하는 농림부의 형태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멍은 얼마 남지 않았다. 빛의 혁명은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며 영구 집권의 야욕을 드러낸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세울 것이다. 남태령 대첩을 이룬 농민들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농민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 잔당들이 벌인 농정 쿠데타,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에게 계엄령, 농민에게 강제 감축,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공범, 농민말살, 송미령을 탄핵하라. 내란공범, 농민말살, 국민의힘 해체하라. 우리 농민 다 죽이는 벼 강제 감축 즉각 폐기하라. 농민기본법 제정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농민 생존 보장하라. 2024년 1월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진보당 국회의원 전정도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농민 기자회견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